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이름, 그리고 투자자산 비중,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로 올라서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러브콜에 기관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HBM, 온디바이스 AI 등 반도체 소부장주들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주도주 투데이 환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증시의 하디 씨와 함께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에 올라선 하루였는데요. 투데이 한경 원픽은 SK하이닉스 25만 원, 한미반도체 20만 원, HBM주 이제 시작인 걸까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거센 러브콜에 8만 전자를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하루 쉬어갔지만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25만 원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 20만 원이 등장한 한미반도체는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HBM 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투데이 한경 원픽 HBM주 이제 시작인 걸까?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가 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진격의 한미반도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요. 이번 주에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20만 원 리포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0만 원까지의 진격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뭐 HBM 수요가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한다면 단기 테마에 그치겠지만 아무래도 가파른 AI 수요를 감안해 봤을 때는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급등이 좀 시사하는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이제 HBM3E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면은 뭐 양산 체제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뭐 10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샘플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것을 양산하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이런 그 본딩 방식과 또 SK 하이닉스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TC 본딩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방식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단을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쌓아야 되는데 한 단 쌓을 때마다 이제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지금 시중에 알려진 바로는 60에서 70% 정도라고 지금 수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한 단 쌓는데 대략 한 95% 정도의 수율은 나와야 그게 수치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본딩 방식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한미 반도체가 가장 큰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런 다른 업체로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면은 분명히 뭐 20만 원도 충분히 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제품 경쟁력을 봤을 때 20만 원도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HBM 출하량을 3배 가까이 상향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주총에서 HBM 매출 비중이 2자릿수를 좀 확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매출 성장 추이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아무래도 뭐 기저효과인 것 같아요. 먼저 사실 재작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매출 비중이 2%로 시작했고 작년에 한 6% 정도, 올해는 이제 2자릿수대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인데 조금 뒤늦은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작년에
그렇게 크지 못했다가 올해 이제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조금 1년 정도 뒤처진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또 그것도 질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그리고 3E 정도가 주력으로 매출을 하는 반면에 아직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추정이겠습니다만 뭐 HBM2 정도 급이 주력 매출이 좀 되고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관건은 또 있죠. 삼성전자가 현재 12단 HBM3E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이미 지금 전해진 바 있는데 이것이 과연 테스트를 통과할지 여부.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 조달하는 것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도 커지는 것은 뭐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또 단가 인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바라고 환영할 일인데 역시 이제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양산 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상대적으로 비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또 좀 변화할 수 있는 흐름들도 한번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2단 HBM3가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최근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모두 상향 조정 중인데요. 삼성전자의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반도체주의 본격 랠리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예, 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뭐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고 평가손이 이제 환입되는 효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디램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흑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7천억, 8천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컨센서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조 원 정도 수준이 되리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략 컨센은 한 1조 3천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기관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하지만 또 디램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수요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전망에 따르면은 디램이 올해 작년 대비 한 50%대의 가격 상승, 거기에다가 낸드는 60%의 가격 상승까지 더해진다면은 Q와 P가 둘 다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큰 형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다른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도 분명히 일단 긍정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달릴 수 있을지 이정표가 될 4월 5일에 있을 발표에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도 8만 전자에 안착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외에도 뭐 윈팩, KC텍 등 HBM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HBM주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작이란 표현보다는 많이 좀 가긴 했는데요. 근데 먼저 이제 그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지수가 2,700 중반 정도 수준에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300원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점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접근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 서두에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뭐 저는 분명히 좀 가능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투자 가능하다 기대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종목별로 좀 흐름이 다릅니다. 오늘 뭐 한미반도체처럼 강한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단기적인 급등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한 접근 정도를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관련 종목군들 쭉 보면은 최근에 고점 형성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다시금 또 저점을 형성하면서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분명히 좀 접근 가능하리라 보고요. 이왕이면은 지금 당장에 그래도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좀 더 국한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더 좋을 것이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HBM주 일부 종목들 지금도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HBM 관련주 가운데서 이사님의 탑픽이 있을까요?
일단 뭐 종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쭉 먼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지금 고점 형성 후에 조정받다가 다시금 반등 보이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HPSP라든지 뭐 삼성과 SK하이닉스 양쪽에 모두 다 지금 가고 있는 이제 세정장비 업체죠. 그 제우스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오늘 보였다라고 보여줘서 이들도 좀 관심 있게 볼만하고요. 오늘 좀 테크윙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테크윙은 신고가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HBM 검사 장비 업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관련 주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HBM을 이제 테스트를 할 때 현재로서는 지금 1%, 2%에서 그냥 일부만 그 샘플로 해서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랑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 테스트만 하는데 이제 이 HBM 비싸잖아요. 이게 SATA가 불량 나면 또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수조사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현재 테크윙이 이제 신규 장비 컬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현재 장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장비를 합쳐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핸들러 장비라고 해서 이거 이제 한 번에 많은 것을 동시에 이렇게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이제 요거를 요 기능과 함께 또 프로버 장비라고 정밀도랑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그런 장비로서 현재 테스트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뭐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밸류체인의 가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도 좀 가파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장비에 또 하나 플러스할 수 있는 기존의 칠러 장비라고 해서 이게 온도 조절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도에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또 이게 패키지로 또 납품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있어서 올해 대략 한 영업이 한 600억 내지는 한 1,000억 배 이상의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물론 이제 신고가라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조정 시에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대략 한 목표 한 5만 원 정도면 시총 한 2조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한번 목표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품이 비싸질수록 검사 장비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크윙을 최선호주로 가져오셨고 차선호주로 HPSP 그리고 제우스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HBM 시장과 관련주 화려한 날갯짓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 의뢰를 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메일 주소로 투자자산 비중 그리고 보유 종목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은 화이팅님인데요.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자산은 5천만 원이고요. 투자 비중은 주식 70%, 그리고 현금 30%로 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종목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중이 높은 종목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반면에 낮은 비중의 종목들은 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참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오셨네요. 네, 화이팅님의 포트를 보면은 대형주로 안정적으로 포트를 꾸려 가시는 것 같습니다. 높은 비중의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지 않은 반면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종목들은 비중이 낮아서 아쉬운데요. 화이팅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신혁승 이사께서는 50점, 그리고 정경민 팀장께서는 80점 주셨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지만 아주 낮은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혁승 이사께서는 50점으로 딱 절반만 잘했다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50점이 마이너스 된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그 포트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결과 그 상승 추세 종목에 대한 그 이익 극대화적인 부분, 그 예를 들어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 이익을 냈다,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드릴 만하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낮은 점, 그러니까 뭐 서두에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비중이 낮은 점이 좀 아쉽지만, 이분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익이 나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서 이익 실현을 하셨다면, 그래서 비중이 좀 적어진 것이라면은 굉장히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반면에 이제 비중이 큰 종목에 대해서 손실이 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손절을 못했다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운영 전반적인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또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 지금 현재의 장세에서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은 매우 적절한 수준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극대화는 잘 하셨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손절을 못한 것은 좀 아쉽다, 이런 평가하셨습니다. 팀장님은 80점으로 조금 다소 네. 높은 점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얼굴도 뵌 적이 없는 분의 포트를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 하는 게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좋은 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업종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분산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형 우량주 위주의 편입으로 제가 좀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0.93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수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짧은 단타 매매가 아니라 시장을 보는 이제 중장기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는 점 등은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저는 이제 약간 매매 방식인데, 이건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오른 종목만을 매도하게 되는,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비중 큰 마이너스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덩그렇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저 포트폴리오에도 그런 흔적이 좀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대부분의 그런 또 종목들이 업황의 사이클, 그러니까 시클리컬에 어쨌든 뭐 소재가 됐든 소비재가 됐든 굉장히 좀 민감성을 보이는 종목 위주의 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량주에 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을 다 좀 계산을 해봐도 2%가 채 안 된다는 점 등을 굳이 꼽자면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전반적으로 물을 타다 보니까 손실난 종목의 비중이 커진 점, 요게 아쉬운 점으로 공통적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건 앵커가 화이팅님과 방송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포트를 구성하게 되신 거죠? 네, 자 화이팅님하고 방송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화이팅님의 포트 운영 기본 원칙은 안정적으로 좀 우량주만 하자. 네, 이게 바로 기준이고요. 매수 종목은 이제 미디어를 참고해서 선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도 기준은 뭐 특별한 것보다는 우량주니까 일단은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화이팅님의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안정적으로 우량주만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대형주만 좀 골라 담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신혁승 이사께서 앞서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매도 기준이 이제 좀 특별한 게 없다, 특별한 점이 없다, 이거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신혁승 이사, 잘된 점, 이 포트의 운영 잘된 점과 좀 잘못된 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제가 예전부터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는 부분이, 그 우량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우량주가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뭐 대형주가 그냥 우량주일 것일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이제 우리들에게 포트에 수익을 주는 그러한 종목들이 우량주고, 시장 상황에도 맞아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그 우량주라고 해서 대형주를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이게 추세가 잘못 걸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량주의 늪이라고 해서 이 주식은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계속 물을 타고 오래 견디고 또 언제 본전이 오나 이것을 고민하시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대형주 같은 이런 포트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기록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대형주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잘 그 업종별로 되어 있는데도 내 포트가 수익이 안 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대형주의 경우에는 추세적인 흐름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승하기 시작할 때 상승하면서 계속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요. 또 내려갈 때는 또 그 하락 추세가 걸리면은 그 다시 상승으로 반전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시장과 더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대형주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ETF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투자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종목별 리스크에서 해지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대형주에만 투자하시겠다 하면 차라리 그 대형주 그 코스피 인덱스 그 ETF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투자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나에게 수익을 주는 것이 우량주다라는 말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이팅님께 포트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한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아주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도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반등 시 비중 축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세 번째로는 코스닥 중소형주도 투자해도 안전할까요?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롯데 정밀화학 팔아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먼저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매도 기준 그리고 반등 시 비중 축소에 대한 점부터 팁을 좀 주실까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는 뿌듯할 때가 뭐 매도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이 화이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희일비한 그런 뭐 단기 매매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중장기 이제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 이제 그런 성향이 엿보이기 때문에 뭐 단기 목표가 뭐 이런 거는 성향상 큰 의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혁승 이사께서 말씀 주셨듯이 아무리 우량주라도 반드시 손절 수준은 매수하기 전부터 이 종목은 5%, 뭐 또 저 종목은 15% 이 정도는 변동성에 따라서 충분히 좀 가늠을 해놓고 매수에 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지수가 2,500선 밑에서부터 2,700선이 올라오는 도중에 지금 주식과 현금 비중이 7대3 정도인데 과연 저 현금을 차익 실현을 통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냥 현금을 계속 이렇게 놓고 계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인데 만약에 현금을 계속 놓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비중도 포트폴리오 구성상 조금 아쉬운 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수익 난 것을 매도하고 종목 수를 줄이는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비중 축소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봤을 때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을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상대적인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좀 매매 스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도 타이밍은 아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대부분 이제 과거 대비 신용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거나 그리고 PER이나 PBR 밸류가 우량주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가능하겠죠. 너무 많이 올라왔다거나 수급의 흐름이 변화했다라는 그런 정량적인 지표를 좀 삼으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는데 호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탄력이 생기지 않은 점을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정성적인 에너지 측정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은 추후에라도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신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익 실현의 매도 기준에서는 신용 비율이라든지 수급 흐름 그리고 주가 탄력도를 꼽아 주셨는데 두 분 다 손절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서 그럼 두 분의 손절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몇 %면 손절한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보통 이제 한 달간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한 달간의 주가 평균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변동성이 지금 5% 넘어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한 이틀 정도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5% 이상의 하락을 보이면 일단 뭐 지금 뭐 추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한 단기적인 사이클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중 조절 들어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혁승 이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4%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모든 주식하시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도가 어렵다, 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도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 기준에서는 매도가 훨씬 쉽고 오히려 매수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어느 시점 또 지금 시황이 어떤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분할 매수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포트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을 사갖고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내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익절 라인을 정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식을 사자마자 어느 정도 뭐 물을 탈 만큼 타서 샀는데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빠르게 하면서 제 생각에는 4에서 5% 정도면 일단은 한번 손절해 놓고 그게 이제 다시 반등을 하거나 그러면 다시 사지 이게 그 인간의 제 기준의 주변의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목이 7% 이상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물론 뭐 변동성이 최근에 좋아서 바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7% 이상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그 전에 오히려 주식을 먼저 팔아놓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화이팅님이 뭐 코스닥 중소형주는 올랐다 내렸다 해서 심장이 떨려서 못하겠다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종목도 매수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 보실 때 이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방법, 안정적인 성향에 맞춰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중소형주 그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뭐 솔직히 대형주를 한다고 심장이 벌렁벌렁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요. 다 모든 종목을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우리가 언제나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네이버는 그 종목을 매수할 때 심장이 벌렁거리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그 시장을 주도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 양대 축이 지금 우리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그 비중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이제 각 섹터별로 코스닥도 다 주도주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시청자분께서 뭐 대형주도 하시지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주도 섹터들에 있는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아진 상태에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의 뭐 HPSP나 ISC나 GST나 뭐 STI나 뭐 PSK 홀딩스나 여러 종목들이 주도주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나 뭐 HLB나 레고캠 바이오나 뭐 ABL 바이오나 여러 가지 그 군들이 어느 정도 한올 바이오는 뭐 코스피긴 하지만 이러한 그 주도 섹터의 어떤 시가총액이 높은 우리가 이 섹터에는 이 종목이 좀 대장급이야 이러한 종목들이 훨씬 지금 탄력이 좋고 또 오히려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이 좀 빠지면은 오히려 불안하시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갈 때 또 함께 가고 또 오히려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접하시고 하신다니까 이런 경제 TV나 이런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또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언급을 받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민반도체도 뭐 코스피긴 하지만 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그 시가총이 큰 상태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팅 님이요. 이 네이버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가장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AI 시대 이 열풍에 힘입어서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샀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시고 지금 네이버가 30% 비중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정경민 팀장님 어떻게 좀 더 갖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라면은 뭐 저는 뭐 반등시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팔아버리는 거 매도는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이버 약세를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쇼핑, 인터넷 쇼핑 쪽,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알리 또 뭐 테무 뭐 이런 인터넷 쇼핑 부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AI 플랫폼 쪽에서도 해외 업체한테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과연 네이버가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까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만큼 AI는 1등이 다 먹는 뭐 이런 개념을 지금 시장에서 좀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 네이버는 최근 들어서 악재에 굉장히 둔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뭐 떨어진다면 더 빠질 여력이 좀 있겠습니다만 악재가 나와도 무덤덤, 호재가 나와도 무덤덤 뭐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라면은 비중 축소를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반등할 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하지만 뭐 이게 주가를 현재 매수가를 넘어서 신고가 뭐 이렇게 갈 트리거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이 있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의 일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약간의 그런 손실의 데미지 그리고 수익의 성취감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면서 좀 현금 비중을 늘려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방법 요거를 좀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께서는 이제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주셨고, 자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보겠습니다. 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좀 비중을 줄여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자, 신혁승 이사께서는 롯데 정밀화학 이거 가장 좀 효과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라면 진짜 한 번에 손절을 하겠습니다. 전량 다 바로 반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보다는 저라면 그냥 아예 한 번에 손절을 하고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손절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뭐 저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인데 뭐 우리가 그 어렸을 때나 이럴 때 그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헤어질 때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맨날 엉엉 울고. 그러나 막상 헤어지고 보면 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종목을 손절하더라도 그 밖에 시장을 너무 손절은 너무 괴로워하고 막상 손절을 하고 나서 현금이 생기면 너무나 많은 좋은 종목들이 저희들을 그 현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손실이 많이 나셔서 괴롭긴 하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지금 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다시 그 본전 정도 오려면은 한 35%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설령 그것이 좀 더 내가 종목 교체를 했는데도 그게 더 빠진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된 투자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이제 손절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책임감 없이 그냥 손절해라 이렇게 끝이 아니라 환승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알려드리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화이팅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은 다 해소를 해드렸고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 참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혁승 이사의 포트 참견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네이버는 반등 시 비중 축소 두 분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이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팔기는 좀 아깝기도 하긴 한데 근데 비중이 좀 너무 높고요. 네이버가 지금 반등을 좀 세게 해서 20만 원 수준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이거는 비중을 축소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20만 원 정도 올라와서 61선 돌파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때는 지금 비중보다 더 많이 사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바이오주로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요것은 뭐 한미약품이나 종군당 이러한 종목 쪽으로 바이오 섹터의 비중을
조금 더 절반 정도는 분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같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비중이 뭐 저 정도 뭐 수준이라면은 오히려 한 종목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내가 더 좋아 보인다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아서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를 매도를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더 사는 그런 전략으로 2차 전지 대장주에 대해서 투자를 나는 하겠다 하면은 그 방법이 오히려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매도를 했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이오 반도체 거기에다가 사이드로 로봇 섹터들이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로봇에 대한 대장주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히려 좀 이걸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소위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롯데 정밀화학이 지금 대형주고 우량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롯데 정밀화학보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마 시가총액이 3배 정도 더 높을 거예요. 즉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대형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포트폴리오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있고 하니까 지금 비중 확대 의견을 조금 같이 드렸고 거기에서 2차 전지는 포스코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나로 대장으로 묶는 것이 낫겠다. 물론 뭐 그게 낫겠고 그 다음에 로봇 섹터 하나 대장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낫겠고 현대 일렉트릭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중이 조금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가져가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의 대장인 삼성전자에다가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을 실는 것이 오히려 포트폴리오도 깔끔하게 하고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중에 하나만 남기고 정리를 하고 수익난 종목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포트의 참견도 들어볼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70% 남아 있는 그런 지금 주식 비중은 세 종목만 남기자의 컨셉입니다. 현재 있는 종목으로 충분히 압축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30%는 향후 이제 저희들이 뭐 드릴 종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뭐 반등시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싶고 20만 원 저항이 좀 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 시점에 이제 속도와 탄력 앞서 신혁승 이사가 말씀해주신 거하고 좀 비슷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롯데 정밀도 이제 반등시 매도를 통해서 저는 현대일렉하고 동시에 매도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데미지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매도하셔서 삼성전자로 갈아타셔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높이는 방법 그리고 이것도 좀 비슷하겠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도를 해서 포스코홀딩스로 둘이 베타도 비슷하고 업종도 비슷하기 때문에 종목을 찢는 거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머지 현금 확보된 걸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해서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해서 뭐 한 30%씩 이렇게 좀 실어 두시면 현재 안에서의 충분히 압축이 가능한 포트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포트의 참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포트에 대한 최종 참견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셨을까요? 네, 자, 포트의 참견 보겠습니다. 자, 신혁승님은 투자하는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 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이 대형 우량주 투자는 손절이 핵심이다. 이렇게 최종 참견을 해주셨네요. 네, 신혁승 이사께서는 투자하는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최종 한마디를 남겨주셨는데 전략 팁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우리가 투자할 때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은 손실은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손실은 짧게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손절을 임하시고 하시면은 뭐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어서 정경민 팀장께서는 대형 우량주 투자는 손절이 핵심이다라고 최종 참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화이팅님에게 화이팅이 될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런 컨셉이라면 남들 벌 때 좀 더 벌고 남들 깨질 때 덜 깨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위해 손절이라는 게 절대 자존감이 상한 게 시장에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기계적으로 해 나가신다면 시장보다 조금 더 벌고 남들 깨질 때 좀 덜 깨지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화이팅님, 지금 이제 화면 보고 계실 텐데요. 두 분의 포트 참견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부자 포트폴리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화이팅님처럼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은 24시간 매일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목 환승하시겠습니까?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TY홀딩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Y홀딩스가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TY홀딩스가 태영그룹 지주사로 에코비트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정규장에서도 강세, 또 그리고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CS홀딩스가 4%대 강세를 보이면서 68,900선 지나고 있고요. 우진플라임 역시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3,03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성홀딩스 역시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시죠. 보시면 유보텍이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또 뒤를 이어서 리메드 역시 9%대 상승을 보이면서 3,0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현재 5%대 강세를 보이면서 5,0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료 테마죠. 보시면 PC 디렉트가 지금 현재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동기 대비 300%나 상승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인텔이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이 PC 디렉트도 같이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규장에서도 강세 마감, 또 시간외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3,9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한미사이언스죠.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이 OCI와의 통합을 놓고 창업주 가족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정기주촉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형제 측이 승리를 하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정규장에서는 9%대 상승을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는 5%대 약세를 보이면서 41,7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TA홀딩스가 4%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452원이고요. 흥국화재 우선주 역시 3%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락률에는 DXVX가 지금 현재 5%대 약세를 보이면서 5,0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스피어파워가 3%대 약세, 센즈랩이 이 시각 현재 2%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12,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MS와 손잡은 센즈랩인데 정규장에서는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약 3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하면서 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오롱 티슈진이 2%, AD칩스가 2%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률,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 봤는데요.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조금 전 정기 주총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도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두 자릿수대 급등을 한 종목인데 시간에서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신고가 기록 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하루 만에 급반등하면서 7%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은 추가 상승에 좀 더 베팅해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 비율이 지난 월요일 날도 한번 제가 이 시간회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었는데 최근에 이 미용 의료기기 특히 이 RF 장비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좀 독보적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뭐 이유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소송을 통해서 이 합의금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로열티 수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또 이제 북미 지역에 또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미용 쪽에 상당한 좀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브라질의 신규 진출까지 더해서 지금 최근에 이 미용 의료기기 종목 중에서는 비율 이외에 다른 종목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은 당분간 좀 비율을 중심으로 일단 이쪽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위에 랭크된 비율 얘기 들어봤습니다. 3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위는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어제 2차 전지 양극 제품질 자동검사 분석 장비에 첫 해외 출하식을 개최를 했는데요. 어제 4,000원 터치 후 오늘 다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료 기업으로 미래생명자원이 함께 했고요. 1위까지 함께하면서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한일사료입니다. 곡물 관련주로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지만 약세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월요일 날이었죠.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곡물 50% 과잉세 부과 소식에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곡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한 바 있었는데요. 최근에 3거래일째 하락을 하면서 거의 그 월요일 날 상승 이전에 직전 수준에 임박할 정도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에 제 전반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약세일 때 다소 좀 틈새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틈새 전략으로 인한 이런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주시를 해야 될 것은 지수가 오히려 좋을 때는 오히려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같이 감안하셔서 트레이딩 정도의 활용 정도로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일사료에 대한 반등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원픽이 될까요? 내일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 미리 만나봅니다. 내일장 101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101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는 칩셋 미디어 그리고 정경민 님은 자, 동진 세미캠을 내일장 101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내일장 101 칩셋 미디어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반도체 기업을 뭐 하긴 해야 되고 지금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워낙 그 기타 종목들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따라하기 좀 애매해서 오히려 조금 덜 오른 종목 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NPU 시장 개화의 뭐 최대 수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온디바이스 AI와 그다음에 NPU 시장 개화에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수혜된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퀄컴으로의 그 AI PC형 칩으로 IP 납품 중에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내 NPU향 이런 진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그 사회가 멀티미디어 수요 증가에 따른 영상 특화 NPU IP에 대한 이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매출이 또 가시화된다면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조금 나름 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칩셋 미디어를 금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칩셋 미디어 원픽 포인트로 NPU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은 어떤 동력이 실질적인 수혜를 일으킬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멀티미디어 쪽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어떤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NPU 쪽으로는 이 기업이 거의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또한 이제 뭐 나름 이제 안정성도 좀 뭐 보장될 수 있는 지금 그 차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61선 밑에서 지금 있긴 한데 네. 오히려 61선을 돌파하는 뭐 한 29,000원, 29,500원 수준을 오히려 돌파할 시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일단은 한번 발을 담궈 놓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이 기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뭐 현재가 정도면은 지금 위치가 좀 무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특별하게 뭐 방송에서 잘 설정을 안 드리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전고점이 한 35,000원 수준까지 한번 1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는 것으로 하고 또 손절은 매수가 대비해서 뭐 현재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시점에 사시던 간에 61선 미만에 이하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해서 약 한 5% 손실이 난다 하면 뭐 저에게 연락하실 필요 없이 제가 잘못했구나 하고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칩셋 미디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정경민 팀장 내일장 101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이에요. 역시 반도체주인데 자, 101 포인트 짚어볼까요? 동진 세미캠. 네, 뭐 포인트는 그냥 주도 섹터 옆에 붙어 있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오늘 선정을 좀 해봤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뭐 반도체 하면 뭐 다 뭐 AI, 뭐 HBM, 뭐 CXL, 온 디바이스 AI 다 이런 것만 좀 차지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업황 회복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 주요 종목들의 좋은 투자 심리를 좀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뭐 분위기는 전공정 장비, 뭐 가동률 올라오면서 소재 뭐 이런 공식처럼 뭐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지금 시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지금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원비 캡이 어떻고 원지 캡이 어떻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당연히 수혜를 받게 가는 소재주 대표주 요것만 믿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부터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한번 볼까요? 네, 뭐 얼마 전에 48,000원대 치고 나서 좀 장기 차익 실현이 나와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뭐 개인적으로는 더 좀 높은 시총 한 3조까지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신혁성 이사 칩셋 미디어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동진 세미캠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상해지수가 하루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해지수가 0.5% 상승 마감하면서 3,01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선전지수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9,3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0.8%대 오름세 보이면서 16,5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이 내일은 성금요일로 휴장이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럽 증시도 31일부터는 서머타임 시작으로 우리 시간으로 16시부터 개장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